자, 이건 뭐냐면 공격수들 얘기예요. 오늘의 세 번째 꼭지. 공격수들 공포 한번 체크해보자. 누가 잘하나? 자, 월드컵이 5대 리그 공포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 할게. 오늘 유로파 16강 PO 경기는 반영 안 돼 있음. 요거를 체크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옵타 기준. 까꾸로 가야지. 까꾸로 갑니다. 공동 6위. 누굴까요? 공동 6위는 라카제트입니다. 이따 좀 볼 텐데 라카제트가 공동 6위예요. 자, 그 다음이 공동 6위입니다. 역시 공동 6위 오시멘. 역시 11개. 라카제트, 오시멘 요렇게 해요. 자, 그 다음에 공동 3위로 갑니다. 공동 3위 12개. 송영주 아들 베네데르 이렇게 12개. 9골 3개도. 자, 다음 공동 3위는 장갑 낀 시절이 있었죠? 마레즈 12개. 좋죠. 야, 월드컵 브레이크 12개면 이거 대단히 좋은 거죠. 예, 좋은 거고. 마레즈는 하여튼 마레즈는 잘할 때랑 안 됐을 때랑 차이가 커서 그런데 잘할 때 보면 약간 축구 예술로 하는 스타일이야. 그 터치 같은 거 하고 빡빡빡 이런 거 예, 기가 막히죠. 예, 요거 있고요. 자, 그 다음 비닐리신 3위 비닐리신 뺄 수 없죠. 비니시우스 12개. 자, 그러면 2위는 누굴까요? 2위 누굴 것 같아? 2위 나오네. 중간중간 나오네요. 2위 뭐 어디 갑니까? 축구 실력만큼은 벤제마 16개. 차이가 조금 나죠? 이죠. 대단하죠. 예, 벤돈. 자, 그 다음에 1위 래시포드 20개입니다. 와, 존나 대단하지 않나요, 진짜? 제가 이 래시포드가 최근에 하는 거를 보고 그 얘기를 가끔 드렸는데 2010년대 초반 정도의 베일 같은 느낌이 좀 있다. 폭발성이나 득점력이나 과감함이나 어떤 저돌적인 움직임이라거나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래시포드는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포인트를 좀 봐야 되잖아. 포인트를 한번 보죠. 포인트는 래시포드의 압도적인 힘. 월드컵 본선에서 3골 넣었습니다. 월드컵 본선에서 3골을 넣었고 여기서 자신감을 얻고 온 것 같아요. 일단 자신감 획득. 그 다음 테나의 지도, 메카시의 지도, 그 다음에 팀의 전술, 멘탈 회복, 부상도 없어, 내가 짱이야. 야, 약간 이런 느낌이죠. 그리고 이 래시포드의 경우 예전에는 위치에 따라서 이 선수의 어떤 전술적인 용도나 본인의 퍼포먼스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도 많이 받았었잖아요. 근데 최근에 레프트 윙 포워드, 그 다음에 센터 포워드 다 나오고 있죠. 번갈아 가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떻죠? 뭐 경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다 잘합니다. 그 얘기는 이 선수의 포텐셜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진짜 그 개왕신이 드래곤볼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에너지 끌어올려주는 것처럼 테나랑 전술이 이걸 맞춰주고 있는 거야. 용병술도 보고 있어. 예를 들어 센터 포워드에 나왔다가 약간의 그림을 바꾼 다음에 레프트로 바꿔준다거나 그렇게 바꿔주니까 본인도 계속 폼이 좋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원래 이 선수는 이런 것만 챙겨주면 사실 가진 툴이 많은 선수예요. 물론 사실 그건 있어. 래시포드가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받진 않았죠. 단 빠른 판. 그 판단력은 전술적인 판단, 감독의 어떤 용병술로 채워주고 발 빠르죠? 침투 좋죠? 슈팅 좋죠? 이거 수비수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선수 제일 골 때려. 이거 왜냐면 그냥 본인 피지컬로 누르는 거거든. 그리고 요즘엔 결정력도 올라갑니다. 결정력은 그거기도 해요. 자신감도 있어. 이 선수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그 빡빡이 안에 있는 두뇌로 채워주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죠. 오늘 진짜 메뉴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메뉴가 제가 투에론 다음에 첼시 얘기 무지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그게 내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해. 잘하잖아. 그때 첼시 경기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야, 이걸 이렇게 비트는구나. 어떻게 감독 하나 바뀌는데 이렇게 팀이 싹싹싹 바뀔까 했는데 요즘 메뉴가 그런 보는 맛이 나는 팀이다. 자, 래시포드가 좀 그렇고요. 자,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 하나 얘기해야죠. 오시멘. 빅터 오시멘. 자, 상위 선수들 중에서 또 굉장히 이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해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시멘입니다. 나폴리. 자, 후방에 누가 있죠? 후방엔 누가? 김민재가 있죠. 중원엔 누가? 은돈벨레가 있죠. 라고 하면 주원 형이 좋아하겠죠? 로버트카가 있죠. 공격엔 누가 있냐? 오시멘과 흐비차가 있습니다. 이러니까 팀이 잘 되지. 근데 약간 느낌이 공격은 야, 둘이 알아서 할게. 챔스에서 흐비차 골 보면 그게 피파 온라인 제가 이제 중계 많이 하잖아요. 중계할 때 보면 피지컬 좋은 선수, 뭐 예를 들어 곽준혁은 이제 피지컬로만 표현할 수 없는 선수인데 아니면 최근에 박기영, 뭐 박지민 이런 선수라는 거 보면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무아지경에서 하는 것 같거든. 그러니까 그게 게임처럼 그려지고 들어가는 건데 흐비차골 이런 거 보면 이게 게임이야 뭐야?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그 중에서도 오시멘과 흐비차가 전방 쪽에서 알아서 하는 공격의 어떤 힘이 대단히 좋습니다.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그냥 전방에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. 개인 능력들이 압도적이에요. 오시멘은
역시 아주 대단한 신체 능력, 그 다음에 동물적인 감각, 아프리카 공격수들의 이 장점들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격려 능력, 만약에 박수 능력치가 있다면 최상 빨간색 기가 막히죠. 자, 두 번째는 이제 오시멘 얘기요. 자, 세 번째는 아까 봤지만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강력합니다. 비닐 벤제마 듀오. 이 리버풀 원정에서 2대5 승리. 근데 벤제마 여러분 2골 1개도, 비닐 2골 1개도. 나란히. 사실 벤제마는 전반기가 부상이 좀 있었죠.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이대, 벤제마가 87입니다. 그럼 성주랑 동갑이야. 나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, 내 또래야. 이 정도 나이대의 선수가 부상으로 좀 띄엄띄엄 나오면 폼 회복이 잘 되려나 걱정이 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5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는데 그건 뭐 결국에 그러다 월드컵 못 나갔잖아. 좌절이 됐죠. 근데 월드컵 휴식하면서 이제 쭉 올린 것 같아. 자, 월드컵 브레이크 직후 7경기 몇 골? 7골. 뭐 약간 근육 통증이랑 잔부상이 조금 2월에 있었지만 골 감각 다시 완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, 벤제마가 사실 다른 이슈가 많은 사람 아니야. 근데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특히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벤제마를 보는 거는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어요. 어떻게 저렇게 하지? 네. 자, 그 다음 비닐. 최근 공식전 10경기 7골 2개도. 드리블 원래 잘하죠? 다시 흐름 탔어요. 비니시우스와 벤제마가 건재하기 때문에 리가에서는 지금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팡팡팡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 이번 시즌 챔스, 글쎄요. 뭐 강력한 우승 후보군들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챔스, 레알 마드리드 영원한 우승 후보다. 나는 항상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챔스 어디에 돈 걸래? 그러면 일단 레알에 뭐 한 5,000원 넣고 봐야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라카제트입니다. 알렉산드르 라카제트. 자, 지난 시즌 아스날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? 지난 시즌 아스날 라카제트 특 박스한 터치 없음, 필드골 20골 이상 무득점. 빡치죠? 근데 올 시즌 리그왕 23경기 14골 4도 잘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발로건 같은 선수 잘하고 있어요. 25경기 16골 2도.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좀 안 믿고 싶긴 해요. 스탯을. 그러니까 발로건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발로건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. 라카제트가 리그에서 좀 잘하고 있는데 뭔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어떤 얘기를 기록을 하나 보여드릴게. 자, 라카제트가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 박스한 터치 몇 회였을까요? 117회입니다. 자, 제주스 부상으로 쉬고 있죠?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제주스 이번 시즌 리그 14경기 절반이죠? 박스한 터치 몇 번일까요? 141회. 경기수 절반 더 많습니다. 이러니까 답답하지. 근데 얘가 이 필드골 20골 이상 못 넣었던 얘가 이번 시즌 23경기 14골 4개 도움을 하고 있다. 물론 이 경기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없어. 상황은 어떤지, 누구와 붙었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살펴야 되는 게 맞아요. 이것만 어떻게 딱딱 보고 이거를 구분을 하겠어.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아스날이 팀적으로 더 좋은 팀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만약에 라카제트가 지금 팀에 있다? 별로 도움 안 됐을 것 같거든. 그렇기 때문에 발로건 16골 2개 도움 좀 더 신중하게 보자. 우려 섞이게 본다라기보다 발로건의 이 득점 기록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잘하고 있어. 좀 더 열심히 하자. 라는 생각을 하면 되지. 우와 발로건 와가지고 막 10 몇 골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를 수 있다. 하여튼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모닝 텐트 김민재 맨유 이적설 체크해봤습니다.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중심에 대해서 가서 서브니 왜 가야 되냐, 가야 된다, 가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대한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.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. 에이전트도 보고 있대. 그 얘기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 그거죠. 김민재가 그만큼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. 그 다음 맨유 이적설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거야. 이래가지고 뭐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온다, 링크가 나온다? 그럼 가면 어떨까?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구나. 그거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김민재 선수가 할 건데 저는 이 정도 팀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도 되는 팀의 센터백은 3명은 주전급이어야 된다.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수비 스타일상 뎁스가 아주 모자란 팀에 갔다가는 몸이 갈린다. 그런 걸로 봤을 때 맨유에 이적한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이상한 판단이 아니다.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테나 교체 관련해서는 스탯으로 증명을 했죠. 기록들이 좋아. 그 다음에 유럽 모델이 공격 포인트로 봤을 때 래시포드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카제트도 순위권 안에 있다.
네,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.